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 차시로 좀 나눌 것이고,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은 소소한 것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고, 모집인 시험에서 공부하셨던 것들이 있죠. 변액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 약관과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같이 좀 이제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상품별로 보험료 납입인데요. 변액 종신보험,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현금 흐름법으로 산출된 보험료 납입. 원래는 우리가 3이원 방식이었죠.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 요 3이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업의 자산운용 실적이라든지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변액보험도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납입하는 방법은 월납과 일시납만 있죠. 요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단기납으로는 운영하지 않는다. 월납은 지금 납입 방법인 것이고, 보험기간 전체로 낼 거냐 일부만 낼 거냐, 예를 들면 10년 납, 종신보험 이런 거 가능하죠. 단기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보험료 납입은 연납도 가능하다. 최근에 각각의 회사별로 상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액종신보험은 월납, 일시납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납, 3개월 납, 6개월 납 이런 건 없고요. 이런 지문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변액연금보험,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납입 보험료라든지 납입 기간이라든지 납입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은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하고요. 일부 회사에서 3개월 납, 6개월 납, 연납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월납과 일시납인데, 즉 이제 위에 변액 종신에서는 일부 회사는 허용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연납은 안 된다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밑에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일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납은 안 된다 이런 지문은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납이겠죠. 그래서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은 종신이 원칙이고요. 종신이 일부 회사는 납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서 요게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된 그런 교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드시 종신이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마도 요 문제도 그런 지문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초기 자유납으로 조기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은 이제 의무적으로 낼 수 있도록 납입 기간을 설정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2년 정도 설정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납입을 중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납입하거나 전부 다 가능한데, 한 가지 납입을 계속해서 중단했을 경우에는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나고 해지가 되면서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객한테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의무 납입 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지만 의무 납입 기간에는 정지할 수 없죠. 틀린 지문이고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없다.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납입을 계속 중단하시게 되고 해지 환급금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위험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납입 최고를 하고, 납입 최고를 했는데도 보험료 납입을 안 하시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는 거는 틀린 거고요. 자, 추가 납입. 추가 납입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변액 유니버셜은 언제든지 수시로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 연금은 연금 개시 전에만 허용한다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추가 납입 한도. 추가 납입 한도는 기본 보험료의 2배.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1배만 허용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지문에 추가가 됐어요. 교재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해서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2배, 보장성 보험은 1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1배를 좀 눈여겨서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목적. 추가 납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운용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넣어서 운용을 좀 잘 할게요. 수익을 좀 많이 내주세요. 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중도 인출한 거를 메꿔야 정상적인 운용 실적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중도 인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기회,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하고요. 추가 납입 보험료의 특별 계정 투입,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펀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장이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기준 가격이 예를 들면 1,000원입니다. 이렇게 기준 가격이 아침에 이제 딱 걸리고 이제 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장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뭐 좋은 소식이 막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수출도 엄청나게 잘 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막 하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은 호재, 통일이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뭐 극단적이지만 그런 좋은 호재가 생겼어요. 그 뉴스를 제가 11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 한 2시쯤 돼서 나 펀드 사야지, 주식 사야지, 이렇게 해서 납입을 신청하는 거죠. 맨 처음에 가입 신청을 해요. 이때 만약에 이 가격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오늘 좋은 호재가 생겼으니까 오늘 장중에 주가가 다 올랐겠죠. 여기서 만약에 1,500원으로 끝났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오늘 내가 가입을 했는데 오늘 아침 가격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무임승차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격 예측이 가능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에 신청한 사람은 오늘 가격이 아니고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 걸리는 이 1,500원으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중에 신청하신 분은 1영업일, 2영업일 그 다음날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요 사이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시간 외 거래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 끝나고 장 시작하기 전 사이, 장 마감 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이분도 오늘 종가를 확인했죠. 예를 들면 얘는 거꾸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폭락한 오늘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폭락한 종가를 보고 새벽에 사겠다고 신청을 하고 내일 아침에 딱 폭락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무임승차죠. 그러니까 장이 끝난 다음에 신청하신 분은 그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날 가격. 그러면 1영업일, 2영업일, 제3영업일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변액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거래에서 플러스 제2영업일, 원래는 장 중에 거래하게 되면 제1영업일, 그 다음에 장 이후에 거래하게 되면 제2영업일인데 약관상 우리가 제2영업일, 예를 들면 추가로 납입을 하든 가입을 하든 해지를 하든 예상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선납과 추가 납입은 다르죠. 선납은 돈이 미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납을 내가 다음 달에 낸다. 월납으로 내시던 분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신 거죠. 그럼 다음 달에 내가 돈을 낼 때 25일 날이 결제일, 납입 해당일이에요. 그 납입 해당일 25일 날 돈이 들어가게 하려면 23일 날 내가 넣으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2영업일인 계약 해당일 25일 날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으로 이체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언제 추가 납입을 할지, 언제 해지를 할지 예상되지 않은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추가 납입인 경우에도 추가 납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이체가 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얘는 선납과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D 플러스 2일 날 돈이 들어가니까 선납의 경우에는 돈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D 마이너스 2일 날 특별 계정으로 이체를 하면 실제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 날은 D일, 계약 해당일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예상이 가능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 납입 같은 경우는 고객이 언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발생일 플러스 D일이죠. D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이체가 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납입보험료 중에서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을 차감하고, 그러니까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고요. 맨 밑에 보시면 추가 납입된 보험료는 전액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전액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
그 납입일에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플러스 이 영업일에 이체된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선납인데요. 선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운영 방법. 보장성 상품, 우리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이 계약을 하실 때 뭘 선택하냐면 보장금액을 선택하죠. 저 사망보험금 1억 원 할게요. 사망보험금 3억 원 할게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초율을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해요. 26만 3천 원 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돈을 고객이 선납을 하셨고 그 선납이 이자가 붙으면 이걸 어떻게 어디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납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이자율만큼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장성 상품은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이 되는 거고요. 저축성 상품은 예를 들면 연금이다. 고객이 가입하실 때 저 나중에 늙어서 한 달에 얼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험료 30만 원 낼게요. 보험료를 고객이 결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예전 기초율로 굴려서 연금 얼마 지급해드리겠습니다를 계산하죠. 그럼 얘는 할인할 필요 없이 굴려서 더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할인하지 않고 보험료 배수로 납입합니다. 구별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는 밑에 문제처럼 바꿔서 많이 내죠. 그래서 저축성 상품은 일반적으로 공시율로 할인하고 할인 안 한다 그랬죠. 보험료 배수로 납입한다. 이런 지문 두 개를 좀 비교해 주시고 운영 상품, 변액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선납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연금이나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내에는 선납을 허용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투입일이죠. 그래서 선납이 들어왔어요. 이 선납은 언제든지 고객이 해지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거는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납이 들어오면 일단 일반 계정에 두죠. 일반 계정에서는 뭘로 운영돼요? 평균 공시이율로. 그러니까 매월 계약 해당일에 들어가고 보험료를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해서 이거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해서 그리고 이제 계약 해당일 날 얘를 특별계정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계약 해당일에 이자를 포함해서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미리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예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상돼 있죠. 이 고객님은 매월 23일 날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에요. 계약 해당일이 매월 23일이에요. 6개월치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21일 날 계좌로 특별계정으로 이체를 하면 얘가 플러스 이 영업일 해가지고 23일 날 돈이 딱 특별계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선납일 플러스 제2영업일 틀린 거고요. 추가 납입하고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납니다. 밑에 보시면 선납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동일하다. 선납은 매월 계약 해당일에, 추가납입은 추가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투입이 되죠. 다르고요.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계약 해당일에 들어갑니다.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제1회 보험료인데요. 제1회 보험료는 뭐가 문제냐면 철회가 문제예요. 만약에 중간에 철회를 하셨다. 철회 기간 안에 그러면 납입한 보험료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운영 성과가 안 좋아서 손해가 났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1회 보험료를 가입하시면 그 1회 보험료는 철회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청약일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니까 30일 동안은 일단은 우리가 그 특별계정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철회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특별계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중간에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회할 때 돌려드리는 걸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납입 즉시 투입하지 않고 이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체한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체 사유가 뭐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났다. 30일 이내에 승낙이 났다는 거는 일단은 1회 보험료를 받았고 승낙이 났으니까 이분이 이제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된 거죠. 이럴 때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게 뭐냐면 철회 기간이 끝난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날 특별계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승낙이 났다. 이거는 철회 기간은 끝났는데 아직 승낙이 안 나서 계약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승낙하는 날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왜? 철회 기간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철회 기간 이내에 승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된 상태에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철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3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도 30일이 되는 날로 시험 많이 나요.
다음 날 들어가는 거고, 밑에 거는 승낙이 안 난 거예요. 철회 기간은 끝났는데. 그러면 승낙이 나면 승낙일 날 바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 이체 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 사유 발생일까지는 일반 계정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평균 공시 이율로 적립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특별 계정으로 넘어갈 때는 이자를 합쳐서 그 이후에 특별 계정에 투자 수익률을 적용해서 이체가 되겠죠. 다음에 보험료 납입 즉시 투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계약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일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 고객이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어요. 나 철회할게요. 역선택하실 수 있죠.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 철회 기간 동안에 실적이 악화가 되면 나중에 돌려드릴 때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당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회 기간 동안 기다린다. 그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제2회 이후 보험료는 여러분이 원칙이 뭐였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날짜로부터 제2 영업일 날 특별 계정으로 돈이 들어가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약 해당일 마이너스 2 영업일 이전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D-2일 날 전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2 하면 언제 들어가면 돼요? D일 날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해당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계약 해당일 마이너스 1 영업일에 납입을 했다. 그러면 D-1 영업일에 납입한 거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2 하면 D 플러스 1일 날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일 플러스 1 영업일 날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원칙대로 D 플러스 2 영업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D 플러스 2일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 예상이 되면 계약 해당일, 예상이 안 되면 D 플러스 2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 대체보험료. 월 대체보험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자산운용에서 우리 이제 변액보험을 반으로 쪼개서 왼쪽은 의무 납입 기간 중 보험료가 들어오는 요 기간 중, 한쪽은 자유 납입 기간 중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우리 특별 계정을 어떻게 이체되는지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 염두에 두시고,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요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돈을 다 계약자 적립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외적으로, 뭐만? 기타 비용만. 기타 비용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공제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어차피 공제 못하는 거고, 다 넘겼다가 한 달 지나면 그 돈을 한꺼번에 다 갖고 오죠. 뭐 갖고 오죠? 순보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 그리고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 중에서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뭐만 빠지죠? 기타 비용만 빠지죠. 이걸 한꺼번에 다 갖고 와요. 이 다 갖고 오는 거를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합니다. 얘는 박스 쳐놓고 얘가 누구냐, 이런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하고요. 월 대체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많이 나와요. 그럼 차감하려면 뭘 차감해야 돼요? 다시 순보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그럼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저축보험료 또는 우리 뒤에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월 대체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고 앞에서 띄거든요.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특약 보험료,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을 납입할 때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당월 위험보험료와 함께 차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잘 기억하시고, 자유 납입으로 인한 보험료 미납 시 사업비와 특약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월 대체 보험료 다시 한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보험료 들어오고요. 계약 체결 비용, 그 다음에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게 뭐예요? 저축보험료 포함되지 않고요. 또 우리 기타 비용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월 계약 해당일에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요 해지 환급금도 뭐 여러 가지 계약자 적립금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해지 환급금이에요.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를 뺀 게 해지 환급금이니까 해지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계약자 적립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자 적립금과 해지 환급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 잘 기억해 주시고, 공제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보험료에다가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여기서는 뭐가 빠지는 거예요? 기타 비용 빠지는 거고요. 특약보험료, 요게 이제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해지 환급금은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그 원래 계약자 적립금에서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이 이제 해지 공제 금액이잖아요. 이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비용은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하죠. 맨 처음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 대체 보험료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특약보험료와 보험료에 비례하는 계약 관리 비용도 보험료 납입 시에, 보험료에 비례하는 경우에만 납입 시에 간다. 그래서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안 된다가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도 인출인데요. 중도 인출은 뭘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얘는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다. 진짜 인출이다. 기억하시고, 대상 상품은 변액 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이제 원칙적으로 대상이고요. 변액 종신보험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인출의 허용 범위는 마찬가지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납입보험료 범위 내,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 틀린 거고요. 그래서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다시 얘기하면 해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이고요. 은행 예금과 같이 해지 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고, 기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성격은요, 인출 금액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함에 따라서 특별 계정의 자산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출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인출할 때 소정의 인출 수수료는 부과가 되고요. 연 4회 한해서 면제한다거나 미부과하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계약자는 중도 인출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요. 뒤에 청약 철회인데요. 청약 철회는 보험을 무르는 거죠. 일반 보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죠. 그래서 여기 청약일을 30일 초과한 경우에 해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집인 교육할 때, 모집인 공부하실 때 배우셨던 것처럼 청약 철회는 그냥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두 개가 겹칠 때는 짧은 기간,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일반 보험과 달리 청약 철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일반 보험하고 동일합니다.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밑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날짜도 중요하겠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첫째, 진단계약인 경우. 진단계약은 본인이 가서 건강검진 받고 서류 제출하고 이런 걸 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충동구매했어요 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이 경우에는 철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거고,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이것도 역시 전문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도 철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간혹 이런 계약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철회는 일반 보험 계약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약관의 주요 내용, 사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암기하실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